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훈련 11번째 시간 외에 상승한 종목에 대한 다음날 매매법인데요. 제가 교육 영상 12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이 훈련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전에 제 스승님이 만드신 거고 전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매달 하나씩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상한가 매매법은 한 달 동안 상한가를 간 종목들만 다음날 매매를 하고, 뉴스 매매법은 뉴스로 상승하는 종목들만 골라서 매매하고, 또 VI 매매법은 당일 VI에 걸린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달씩 해보시면 주식 투자 실력이 많이 좋아지실 텐데,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일주일씩이라도 꼭 해보세요. 설마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오늘은 시간의 거래 매매법인데요. 이건 시간 외에 거래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간 외에 거래해서 상승한 종목을 다음날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정규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 외에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여기서는 상한가가 10%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 시간에 상승하는 건 장 마감 후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오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간 외에서 상승하면 다음날 갭이 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만,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하면 경험이 없으신 초보분들은 막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 외에 상승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매일 시간 외에 상승한 종목들을 꼭 체크하고 그 종목들 매매를 안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10%가 상한가니까 이렇게 오른 종목이 있다면 보통 5에서 8% 정도 오른 종목은 다음날 80% 정도가 음봉이고, 8%부터 상한가 10%까지 간 종목은 다음날 90% 정도가 음봉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음날 갭을 띄우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큰 호재가 있는 경우죠. 하지만 대부분은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엄청난 이슈가 있어서 다음날 급등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세력 형님들은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아예 20% 이상 급등시켜서 상한가까지 보내버리지 어설프게 10% 정도 갭을 띄우고 상승시키지는 않아요. 10% 정도 갭을 띄운다는 건 개미들을 고점에 유인해서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강의 때문에 매매를 못해서 목요일에 시간에 거래해서 상승한 종목들 미리 캡처를 받아놨는데요. 이 종목들이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실제 차트로 한번 보시죠. 이날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없었는데요. 금강철강이 8.32%, 그 다음에 가온칩스가 6.34%, 이런 순이죠. 이 중에서 금강철강, 가온칩스, 하나기술, 코리아FT, 하이스틸, 코리아나, 코닉오토메이션, 모트렉스까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거래해서 8% 이상 오른 종목은 다음날 90% 정도가 음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10%는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하수냐, 중수냐, 고수냐를 판가름하게 될 텐데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첫째는 어떤 뉴스 값으로 올랐냐예요. 금강철강을 보시면 최근에 포스코의 생산 차질과 현대제철의 파업 이슈로 중소형 철강주들이 가격 상승이라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뉴스로 오른 거죠. 이건 매출 실적과 직결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죠. 둘째는 일봉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전날 음봉이지만 5일선 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볼린저 상단을 한번 강하게 뚫어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거래대금인데요.
20% 이상 상승한 이날 거래대금이 1390억, 다음날 740억, 그 다음날 520억. 그럼 거래대금이 작은 게 아니라서 소위 세력 중에서도 작은 조막손들이 장난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만 거래대금이 56억이었어요. 이 정도의 기본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제 금요일 분봉을 보시면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8.32% 올렸는데 아침에 10.99%로 갭을 띄웠고요. 이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2.5% 정도 뺐다가 바로 올려서 21.66% 찍고 21선 아래까지 8% 정도 뺐다가 다시 6% 정도 올렸다가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좀 횡보하다가 좀 흘러내려서 6.4%로 마감했죠. 이런 종목은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해 볼 생각을 가졌다면 시가에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빠질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썼다면 최소 5%, 고점 근처에서 매도했다면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아마 저도 매매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런 전략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온칩스. 이 종목은 장중에 27.61%까지 올렸다가 종가 19.96%로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은 좀 큰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가 영국의 시스템 반도체 회사 ARM을 인수하는 것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되어서 급등한 건데요. 목요일에도 16% 정도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좀 덜 올랐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전날 일봉을 보시면 아직 볼린저 상단을 강하게 뚫은 자리는 아니어서 한 번쯤 큰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전날 거래대금이 1190억이니까 마이너 세력들이 손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 차트, 거래대금, 삼박자가 다 맞는 종목이죠. 분봉을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 6.34%, 거래대금은 110억을 넘겼는데 다음날 7.09% 갭을 띄우고 9시 반까지 밑으로 2% 정도 뺐다가 급등시켜서 27.61%까지 올렸다가 살짝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또 조금 내려와서 종가 19.96%로 마감했죠. 지난 금요일 같은 폭락장에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또 이날 실제 거래대금 3,780억으로 코스닥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 종목 역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매매 대응을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시가에서 조금 빠질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썼다면 수익을 꽤 많이 냈겠죠. 그리고 시간적인 팁까지 살짝 드리면 시간 외에 거래에서 오른 종목이 이슈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9시 30분까지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빠진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쯤 매수를 하고 만약 혹시 빠지면 어제 종가까지 마이너스 5% 정도 되니까 이걸 깨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좀 이슈가 강해서 손실보다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요일엔 보통 매매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매매했다면 이 종목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나기술 잠깐 보죠. 역시 음봉이죠. 이 종목은 일봉의 차트가 이평선들과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매매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리아 FT.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십자 도지 캔들이죠. 이 종목은 하나기술보다는 그나마 차트가 괜찮은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매매 대응을 하는 건 좀 위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하이스틸. 역시 음봉이죠. 이 종목은 일봉의 위치는 괜찮아 보이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100억, 66억. 너무 약하죠. 이런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리아나. 역시 음봉이죠.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도 29억, 96억으로 너무 약하죠. 이 종목도 분봉을 잠깐 보시면 아침에 5.19% 갭을 띄우고
1% 정도 올렸다가 밑으로 쭉 빼서 종가 마이너스 4.32%로 마감했죠. 만약 괜찮은 줄 알고 시가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못했다면 10% 정도 손실이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작았던 종목이 시간 외에 거래해서 올리면 가급적 손대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코닉 오토메이션을 보면 역시 음봉으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1파동을 주고 또 2파동을 준 다음에 조정을 주는 자리인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73억, 83억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모트렉스. 이건 자율주행 관련주고 최근에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이슈로 오르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재료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매매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 종목 역시 분봉을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3.86% 올렸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0.82%로 시작했으니까 약하다고 봐야 하고요. 저점에서 잘 잡았다면 5% 정도는 수익을 낼 구간이 있었는데 저라면 이 종목보다는 가온칩스를 매매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요일에 시간에 거래해서 상승한 종목들이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드렸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음날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있었죠. 이렇게 시간에 거래해서 상승한 종목들을 선별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슈의 크기를 봐야 하고요. 둘째는 일봉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셋째는 최근의 거래대금을 확인하시면 조막손들이 장난치는 종목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은 키움증권 기준 1304 시간의 등락률 순위 차트를 꼭 매일 확인하고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의 이슈와 차트를 분석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물량으로 장난친 건 위험하니까 여기서 거래대금을 최소 3억 원 이상 정도로 해놓고 보면 금요일에 이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밑에가 텅텅 비었죠. 암튼 5% 이상 오른 건 이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하고 5% 이하로 오른 종목들은 차트와 최근 거래대금을 분석하면서 고르는 거예요. 암튼 저도 여기서 종목을 고를 때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른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물론 주식 투자와 관계된 얘기기는 한데 바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잠깐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구독자분들이 걱정하는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전 그렇게까지 정성 어린 메일을 보내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봐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때 메일을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영상 편집을 해주고 계신 구독자세요. 그런데 그냥 유튜버한테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친형한테 메일을 보내듯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사연도 같이 적어 보냈는데 자신이 현재 대학원생인데 주식 투자로 등록금을 모두 날려서 휴학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제 조카도 그런 적이 있었고 저도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나서 주식으로 잃은 돈은 꼭 주식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제가 예전에 제 스승님께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주식을 공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조건을 붙였는데 잠을 줄여서라도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씩은 차트를 포함한 주식 공부를 하고 다음날 5% 이상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을 매일 10개씩 선별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며칠 하다가 말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종목씩 선정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매일 누워서 노트북 컴퓨터로 종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목을 보면 10개 중에 8개는 절대 매매하지 말아야 할 종목들이었고 2개 정도만 생각해 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매매해 볼 만한 2개가 3개가 되고 그 3개가 나중에 5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월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9월과 10월에는 암과 관계된 행사들이 많으니
암과 관계된 종목들을 찾아내고 잘 분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찾아낸 종목이 유틸렉스예요. 하지만 정작 저는 매매를 못했는데 본인은 매매해서 상한가까지 먹은 거예요. 절박함과 성실함, 그리고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죠. 그리고 좀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영상을 가끔 만들어 올릴 생각이었지, 지금처럼 제가 매일 매매한 내역을 영상으로 올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올리다 보니 안 올리면 왠지 허전하고 제 자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상 편집을 잘 못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허리가 다시 안 좋아지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매일 영상을 올리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영상 편집을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전 당연히 원래 영상 편집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도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제 거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대요. 참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리얼로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 수요일에 삼보 모터스가 테슬라 자율주행 확대 이슈로 상한가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친구와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상한가 가는 날은 둘 다 매매를 못했고, 제가 상한가를 간 다음날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그 친구한테 보낸 메일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삼보 모터스는 테슬라 이슈가 좀 실체감이 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고 상한가를 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세력들이 들어온 자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쯤은 시세를 더 줄 거야. 그래서 매매 시나리오는 첫 번째 갭 상승, 5% 이상 갭이 떠서 날아가면 그냥 보내주고, 만약 밑으로 빠지면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 두 번째, 보합에서 시작하면 그냥 시가에 매수. 물론 마이너스 5% 빠지면 바로 손절. 세 번째, 만약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5% 이내라면 이건 세력들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어제 종가로 다시 올라올 때 비중의 30% 매수. 오케이? 전 이 친구의 투자금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시세를 주면 2차 VI까지 노려봐도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제가 마지막에 요즘 고점 매도 잘하던데 한번 배짱 있게 버텨보실 텐가? 카카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안전하게 1차 VI부터 매도를 했고, 이 친구는 2차 VI까지 기다려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요즘은 저보다 더 잘한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암튼 이게 최근에 주고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삼보 모터스 상한가 간 다음날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할 때 웃었다고 한 이유가, 전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고 시뮬레이션까지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니까 웃음부터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 제가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하면 시초가에 매수하신 근거는 뭔가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기다렸던 기준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은 제가 매매할 종목을 당일날 판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당일날 차트와 호가창을 당연히 참고하지만 전 전날에 이미 이슈와 차트를 분석하고 미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두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매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당일날 종목이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평소에 댓글 한번 안 쓰다가 자신이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들만 질문하시는 분들은 글이 삭제되거나 대답을 안 해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채널은 아까 얘기한 그 구독자님이 관리도 해주기로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얌체족 같다고 얘기하면서 일일이 답변을 해주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타인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건 세상에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전 다른 유튜브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보고 나면 혹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가 무언가 하나라도 배운 게 있다면 좋아요는 꼭 눌러요. 지금 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써서 그걸 만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잘해서 수익 많이 내고 싶으시죠? 그럼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줄 아는 마음과 행동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